협착증으로 병원을 여러 곳 다니셨는데 답이 다 달랐다면 그건 의사들 의견이 갈려서가 아닙니다. 가시는 모든 병원이 같은 곳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다르십니다. 한 손에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다른 손에는 그 옆 병원에서 권한 수술 동의서, 표정에서 읽힙니다. 속으로 며칠을 저울질 하셨다는 게. 요즘 다리가 더 자주 저린 것 같다. 수술하라는 데가 맞는 것 같다. 아니다. 좀 더 버텨봐야 하나? 그렇게 머릿속으로 답을 바꿔가며 며칠을 보내셨습니다.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병원을 가시지만 갈수록 결정이 더 멀어지십니다. 협착증으로 병원을 갈 때 왜 가는 곳마다 다른 답을 듣게 되는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진짜로 비교해야 할 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같은 곳만 보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한 곳에선 약을 넣자 그러고, 한 곳에선 풍선을 넣자 그러고, 또 한 곳에선 뼈를 깎자 그러는데 어떻게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거냐고. 보는 곳이 달라서 답이 다른 거 아니냐고. 반대입니다. 답이 다른 게 보이는 곳까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답이 똑같은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분의 MRI에는 어딘가가 좁아져 있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진 자리. 그 자리는 어느 병원에 가도 똑같이 찍힙니다. 의사가 보는 사진도 똑같습니다. 다만 그 좁아진 자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기서 답이 갈리는 겁니다. 그 갈림이 한 환자분에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작년에 진료실에서 직접 봤습니다. 60대 어머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협착증으로 병원을 4곳을 다니셨다고 하셨어요. 처음 가신 곳은 동네 정형외과였습니다. 신경차단술을 2번 맞으셨죠. 처음 맞고 며칠은 살만했답니다. 다리 저림이 줄어드니까 아, 이거구나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다리가 다시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맞고도 똑같았답니다. 며칠 살만하다가 또 돌아오는 게 답답한 마음에 좀 더 큰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2번째 병원에서는 시술을 권하셨다고 하네요. 좁아진 자리를 풍선으로 넓히는 시술. 이게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 여쭤보시니 사람마다 다르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그날 진료실을 나오시면서 그 답을 며칠째 곱씹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가? 나는 어느 쪽이지? 시술을 결정 못하시고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 동안 다리는 더 저리고 자식들은 큰 병원 가보시라 그러고 3번째로 대학병원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받으신 답은 수술이었습니다. 좁아진 뼈를 깎아내는 감압술. 이 정도면 수술하셔야 한다고. 며칠 잠을 못 주무시고 가족들과 의논하시고 결국 마음을 굳혀서 수술 동의서까지 받아 나오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시고도 그 동의서가 손에서 안 잡히셨답니다. 정말 이게 맞나? 한 번만 더 들어보고 결정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러면서 또 다른 병원을 가보셨습니다. 4번째 병원은 더 큰 수술을 권하셨답니다. 위, 아래 마디까지 고정하는 유합술, 감압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과 함께 저희 진료실에 오신 첫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한 군데서는 약을 넣자 그러고, 한 군데서는 풍선 넣자 그러고, 한 군데선 깎자 그러고, 또 한 군데선 못을 박자 그래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그분 손이 약간 떨리고 계셨습니다. 어떤 답을 골라야 할지가 아니라 답을 고르는 게 무서우셨던 겁니다. 잘못 고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곳의 답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좁아진 자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약을 넣을지, 풍선으로 밀지, 뼈를 깎을지, 못으로 고정할지, 방법은 다르지만 보고 있는 곳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들 중에서 고르려고 하면 영원히 답이 안 나옵니다. 같은 자리를 다른 도구로 다루는 답들 사이에서 무엇이 더 옳은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요. 비교해야 할 거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좁아진 자리를 안 본다면 뭘 본단 말이냐? 협착증은 좁아져서 생긴 병 아니냐? 좁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좁아진 게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척추관이 갑자기 어느 날 좁아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신경이 갑자기 눌리지도 않습니다. 좁아지기 전에 먼저 척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고 척추 주변에서 척추를 받쳐주던 인대와 힘줄이 약해지면서 척추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몸은 그 불안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척추를 안정시키려고 보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인대를 더 두껍게 만들고 관절을 변형시키고 디스크를 퇴행시키고 가시처럼 뼈를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두꺼워지고 자라난 결과로 척추관이 좁아진 겁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셨던 그 어머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드린 뒤에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다른 병원에서는 어디가 좁아졌는지를 보셨을 텐데 혹시
어느 병원에서든 어머님 허리가 왜 좁아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없었습니다. 다 사진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좁아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만. 그 순간 그분 표정이 바뀌셨습니다. 며칠을 저울질 하시던 표정이 아니라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받은 표정. 아, 내가 정작 물어봤어야 할 건 이 질문이었구나 하는 표정이죠. 저는 그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오래 봐왔습니다. 협착증으로 좋아지고 계시던 환자분이 주변 한마디에 흔들려 수술하러 가시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무슨 협착증을 치료하냐? 그 말 한마디에 그때 알았습니다. 환자분 한 분 한 분을 잘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정작 환자분이 길을 잃는 건 진료실 밖에서구나. 그 뒤로는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기 전 어디서 어떤 말을 듣고 며칠을 저울질하다 오셨는지가 먼저 보입니다. 그 며칠 동안 어디에서도 누가 짚어주지 않았던 한 가지를 진료실에서라도 짚어드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비교해야 할 게 무엇인가입니다. 치료가 좁아진 자리를 다루는지 좁아지게 만든 그 출발점을 다루는지 그것 하나뿐입니다. 좁아진 자리를 다루면 그 자리는 일시적으로 넓어집니다. 약물이 염증을 깔아앉히고 풍선이 공간을 만들고 뼈를 깎으면 길이 트입니다. 하지만 척추가 흔들리던 그 출발점은 그대로입니다. 균형은 여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인대와 힘줄은 여전히 약해진 채로 있습니다. 몸은 다시 그 불안정을 보호하려고 다시 두꺼워지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한번 좁아진 곳을 넓혀도 또 다시 좁아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는 그 위아래 마디에서. 그 어머님이 네 곳에서 들으신 답들이 다 그랬습니다. 약을 넣어도 풍선으로 밀어도 뼈를 깎아도 못으로 고정을 해도 좁아진 자리는 한 번 다뤄지지만 좁아지게 만든 그 출발점은 손대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경차단술을 2번 맞고도 며칠 살만하다가 다시 다리가 저리셨던 겁니다. 치료 방향은 반대여야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근육의 편중된 장력을 풀어서 균형을 되돌리고 척추를 받쳐주던 약해진 연부 조직을 다시 보강하는 것. 척추가 스스로 버티는 힘을 회복하면 몸은 더 이상 보호 반응으로 두꺼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좁아짐 자체가 멈춥니다. 그 어머님께서 처음 진료실을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디가 좁아졌는지는 어느 병원에서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좁아졌는지를 보고 그걸 되돌리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교해야 할 건 어떤 도구로 좁아진 자리를 다루느냐가 아닙니다. 좁아지게 만든 그 출발점을 다루는 곳이냐 아니냐 그것뿐입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안도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답이 어렵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질문이 잘못됐었다는 걸 아신 표정이셨죠. 답이 어렵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질문이 잘못됐었다는 것. 지난 몇 달이 그러셨을 겁니다. 한 병원에서 약 넣자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다음 한 병원에선 풍선 넣자 그러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답을 들고 나오시는데 그 답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 위에 얹히기만 했습니다. 집에 가시는 길에 가족분께 말씀드리시려다 멈추셨을 겁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니까. 며칠 잠을 설치시고 그 새 또 다리는 더 저리고 다음 병원의 예약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시면서도 정작 그날이 다가오면 가기가 또 무서우셨을 겁니다. 결정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결정할 기준이 손에 없으니까. 저는 그 며칠을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합니다. 처방전 한 장과 수술 동의서 한 장을 양손에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 손이 약간 떨리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이분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길을 잃지 않으실 수 있을까? 진료실에 도착하시기 전까지 그 며칠을 어떻게 하면 덜 무서우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손에 쥐고 가셨으면 합니다. 어디가 좁아졌는지가 아니라 왜 좁아졌는지를 보는 곳, 그 한 가지 기준 말이죠. 다음 진료실 문을 여실 때 이 기준 하나만 들고 가시면 더 이상 며칠을 저울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서워서 결정을 미루셨던 그 며칠이 결정할 수 있는 며칠로 바뀝니다. 통증에 빼앗긴 일상, 이제 되찾으셔야죠.